영상? 이거? 원래 찍었. 오늘 결석생이 있으니까 찍어야지. 그렇지. 혜성이도 오늘 안 오고 현이도 오늘 못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원래 온다 그랬었던 신입생도 자 못 왔고.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면 자 157페이지. 자 오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 순환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 설명하고 도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회 시험도 한번 보고 그치 그 다음에 새로운 프린트도 나눠주고 오케이 자 자 그리고 5분 일찍 끝내주고 오케이 뭘 안 돼 이씨 탈 수 있어. 자 157페이지 봐봐. 157페이지에서 너네 2번 문제 같은 게 나올 개연성이 생긴 거라고. 오히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대중주약이거든. 대중주약 뭔지 알지? 권력자가 자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짜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러면 가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럼 독재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근데 이제 그 대중주약을 권력자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해? 언론이 직접 대중주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권력이 대중주약을 시도할 수도 있어. 그냥 이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모든 것들을 취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사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지. 또 기자가 취재를 해봤어. 근데 편집장이 안 싫으면 끝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사라고 하는 건 기자가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서 취재한 것과 그다음에 편집장이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서 올릴까 말까를 결정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사건이지만 신문에 안 실리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한 사건이지만 신문에 실리면 우리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뭐야? 우리는 그럼 능동적이야 아니면 이 신문 기자 편집장에 의해서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야. 수동적인 존재라는 걸 이 글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번에 1번 그래 맞는 말이야.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자 2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3번 맞는 말이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실이 다르게 보도될 수도 있는 거야. 5번 맞는 말이야. 대중매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정답은 4번. 이게 지금 대중매체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대중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거는 정답은 되게 쉽거든? 정답은 5번이야.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하자. 야 3번 요거는 진짜 되게 중요하다. 야 거기 지금 신문 이용률이 31%로 나오지. 그치? 신문 이용률이 31%야. 그치? 그러면 좋아. TV 이용률은 94%지. 인터넷 이용률은 75%란 말이야. 그러면 TV와 신문을 아니다.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게? 응?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5%? 진짜? 알 수 없어? 그 최대가 75%. 그럼 최소는? 만약에 너네 여기 신문 구독률이 70%야. 그리고 신문 구독률이 70%였을 때 그러면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자 신문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많아 적어 이렇게 물어보면 봐봐 이게 이거야. 이거 할 줄 알라고. 이 100이 있어. 그치? 자 그 중에 이게 TV 이용률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75%인데 75%가 어떻게 분포할 수 있어? 이렇게 분포할 수도 있어. 75%가. 그럼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5%지. 근데 75%가 어떻게 분포할 수도 있어? 만약에 75%가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면 그럼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요만큼이 되는 거거든. 얼마게? 69구만. 그래 안 그래? 69잖아. 됐어? 그래서 69에서 75 사이 값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최소 69니까 31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이거 이해했나 안 이해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TV와 라디오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게? TV와 라디오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응? 4? 14에서 20. 그렇지. 14에서 20. 그렇지. 이게 되는 거라고. 혹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건 나올 개연성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거? 오케이. 자, 넘어가 봐. 자, 4번 문제는 이거 뭐 애들이 좀 질문을 좀 하는데 니은의 상업주의의 위험성. 선생님 상업주의 위험성은 뭐가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가 제일 클 것 같아? TV가 제일 클 것 같아? 신문이 제일 클 것 같아? 아니면 뉴미디어가 상업주의의 위험성이 가장 클 것 같아?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상업주의 위험성은 모든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은 거야. 그래서 상업주의 위험성은 누가 더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어요. 상업주의는 다 나타난다. 이건 대중매체 일반적인 특징이거든. 그 다음에 대중조작이 더 쉬운 건 일방향성 매체가 좀 더 쉬워. 대중조작이 쉬운 건. 민주적 의견 수렴이 용이한 건 양방향성 매체가 당연히 용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봐봐. 어떤 매체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거다. 자, 그랬더니 이제 생활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거기 보니까 이제 A가 뭐냐? 뉴미디어지? B가 전통적인 대중매체. 그치? 영상 매체지? 그럼 이제 생활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지? 네. 전문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영상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영상 매체, TV를 더 많이 활용하지? 근데 정답이 1번인데 그러면 3번은 왜 틀려? 자, 이거는 이용률이야. 그치?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 정보를 한 번 검색했어도 나는 음식 정보를 검색한 거고, 이용한 거고, 10번을 검색했어도 이용한 거야. 100번을 검색했어도 이용한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용률에는 뭐는 안 나와? 이용 횟수는 안 나와. 됐니? 그래서 이용 횟수는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음식 정보를 획득할 때 뉴미디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비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검색 횟수는, 이용 횟수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국어 문제야. 이런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되게 커졌거든. 자, 그러면 봐봐. 이게 IPTV가 뭐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IPTV의 특징이잖아. 그러면 자, 대중들의 무슨 성이 강화되는 거야? 능동성이 강화되는 거야. 내가 골라보는 거지. 그 정답이 5번인데 자, 거기 밑줄 쳐볼래? 사회화가 차별적 밑줄 쳐봐. 근데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야. 차별적 사회화란 다양한 사회화라는 뜻이잖아. 다양한 사회화. 좋은 얘기야. 다양한 사회화. 됐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시자료가 뭐냐에 따라 역시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1번 볼래? 이것도 봐. 지역별 정보차가 해소돼서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시문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도 봐봐. 감시와 통제가 약화될 거다. 약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그치?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상업성이 확대되어서 회계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다.
자, 혹시 뭐 여기서 질문할 거 있나?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160페이지도 넘어가 봐. 여기서도 혹시 질문할 거 있어? 대중매체 일반적인 특징은 다 할만하지? 오케이. 병원이 잘했네. 자, 넘어가 봐 이제. 162페이지. 요거 내가 이거 숙제로는 내줬는데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어. 맞지? 내가 설명해 줄게. 진화론 순환론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야? 그냥 100% 출제지.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이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나오는데 요번 9월 평가원 때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기도 했지. 왜? 문제 구조가 중요한 거라고.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 그렇지. 9월 평가 뭔지 알지, 그지? 복잡하긴 했잖아. 뭐 이렇게 배점 해가지고 몇 점 몇 점. 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개념을 알아도 문제 구조 잘못 이해하면 문제 못 풀거든. 그러니까 자꾸 많이 그런 거 풀어봐야 돼. 자, 일단 먼저 보자. 내가 여기다 필기는 있잖아. 교재 없는 거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로 필기를 할 거고, 아닌 거는 그냥 교재를 주로 보고 넘어갈게. 자, 봐봐.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그지?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지. 그럼 여기서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 공통점? 근데 진화론과 순환론의 공통점. 아는 거 불러봐. 자, 그러면 좋아. 같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고. 진화론은 일단 생물학적 진화론의 바탕을 둔 거잖아? 그래서 변동은 진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진화는 발전한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변동은 발전이잖아. 변동은 좋은 거잖아. 그치? 이게 진화론이지? 그러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해. 아니면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할 수도 있어. 현재는 과거보다 반드시 우월해. 이게 진화론의 전제지. 또 진화라고 하는 건 자, 복잡해지는 게 진화야, 단순해지는 게 진화야. 복잡해지는 게 진화야. 그치? 또 미기에서 문명으로 가는 변화를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변동에는 항상 뭐가 있어?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 진화는 항상 위를 향하지. 아래를 향하지 않아. 항상 위만 향하지.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이 있지. 그 다음에 진화론에는 그러면 자,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정한 양상이 있지. 자, 그럼 반면 순환론은 어때? 순환론은 생성이기도 하고 성장이기도 하지만 변동이란 쇠퇴나 소멸이기도 하지. 그러면 올라가기만 해? 내려오기도 해. 내려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 없어. 하지만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공통점 아니야. 공통점 뭐?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그럼 공통점이지. 그럼 이러면 어때? 일정한 양상이 반복된다고 본다 그러면 공통점이 아니야. 반복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순환론의 특징만 되지. 그래서 일정한 양상이라고 해서 이 끝에 만약에 반복 그러면 그건 순환론만 돼. 말장난 속지 말고. 여기 선생님이 일정한 양상 둘 다 된다 그러셨잖아요. 일정한 양상은 둘 다 되지만 일정한 양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순환론만 되지. 속지 마.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only 진화론.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공통점. 일정한 양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순환론. 그치? 자, 요거 공통점이지. 자, 또 진화론과 순환론의 공통점 또 뭐 있을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제목이 공통점이야. 너네 계급론, 계층론 기억나지? 너네 계급론과 계층론의 공통점이 뭐지? 경제적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을 보잖아. 그치? 불평등에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는 거. 그게 공통점이잖아. 그런데 모두 공통점이야. 제목이 뭐야? 계급론과 계층론의 제목. 둘 다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이잖아. 그래서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까? 그럼 둘 다 S지.
경제적 요인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그럼 둘 다 예스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목이 뭐야? 진화론 순환론 제목.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인가요? 그럼 둘 다 예스지.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인가요? 또는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인가요? 그럼 공통점이지. 공통점 두 개 나왔다. 됐어?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인가요? 공통점.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나요? 공통점. 둘 다 S. 자, 그럼 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순환론, 아니 진화론은 변동은 발전이다. 현재는 과거보다 반드시 우월하다. 변동이란 복잡해지는 거다. 그치? 미개에서 문명으로 변하다. 그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지. 그런데 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점 보면, 네 번째 점 보면, 모든 사회 변동 과정은 동일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야. 그 무슨 소리야? 모든 사회의 변동 과정은 동일하다. 이걸 뭐라 그러지? 단선론적 변동론이라든가 동일한 변동 경로 강조하잖아. 그럼 이거 진화론이야. 모든 사회의 변동 과정은 동일하다고 바라보지. 그 모든 사회 변동 과정이 어떤 거더라? 원시 공산제 사회가 진화하면 노예제 사회 되고, 노예제 사회가 진화하면 봉건제 사회 되고, 봉건제 사회가 진화하면 자본주의 사회 되고, 모든 사회는 이렇게 변한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야. 됐어? 근데 자, 이렇게 변해가는데, 자, 19세기의 이론이잖아 이거. 19세기 당시 유럽 애들은 어디 와 있고? 자본주의에 와 있고, 비서구 사회,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고, 원시 공산제나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고, 그치?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 동일한 발전 경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지네들이 제일 잘났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서구 중심적 사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가장 진화된, 가장 발전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이 아직 덜 진화된, 덜 발전된 비서구 사회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서구 중심적 사고이면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론이라 그랬지. 그치? 자, 또 진화론은 뭘 설명 못해? 과거 설명해 못해? 자, 과거라고 무조건 설명 못하는 거 아니야. 야, 과거에 나타났던 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야, 진화론이. 근데 뭘 설명 못하냐면 과거에 나타난 쇠퇴나 멸망을 설명 못하는 거지. 그치? 쇠퇴와 멸망을 설명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해보자면 순환론은 과거에 뭐 설명 다 해. 쇠퇴도 설명하고 발전도 설명하지. 그럼 진화론은 과거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쇠퇴 멸망을 설명 못하지. 자, 그럼 공통점 또 하나 나왔네. 뭐 설명할 수 있다. 진화론과 순환론은. 과거 발전 설명 가능하지. 발전을 설명하거든, 진화론도. 자, 또 이것도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은데, 너네 진화론은 장기적인 변동 설명하니, 단기적인 변동 설명하니? 순환론은 장기적인 변동 설명하니, 단기적인 변동 설명하니? 장기적인 변동만 설명하지 단기적인 변동 설명 못하는 게 순환론의 특징이거든. 왜냐면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500년짜리라니까. 그치? 장기적인 변동만 설명하고 단기적인 변동 설명 못하는 게 순환론이야. 그러면 진화론은
장기, 단기 다 해. 내일도 발전, 모레도 발전, 일주일 후도 발전, 100년 후도 발전한다거든. 그게 맞고 틀리고는 별개의 문제고 예측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장기, 단기 다 설명하고 순환론은 뭐를 설명하는데 뭐는 못해? 과거는 설명하는데 미래 예측을 못해. 반면 진화론은 과거의 쇠퇴나 멸망은 설명 못하지만 미래 예측은 하지. 그치? 차이점. 됐어? 요게 이제 진화론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순환론으로 넘어가 보면 순환론에서는 변동을 뭐에 비유해? 유기체의 일생에 비유하잖아. 생성, 성장, 쇠퇴, 소멸에 비유하잖아. 그러면 변동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야. 변동은 반드시 좋은 거다. 이건 무조건 진화론. 변동은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쁠 수도 있다. 그건 순환론. 알지? 자, 그러면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할 수도 있어. 우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변동이랑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일정한 방향성이 없어. 일정한 양상은 있어. 일정한 양상이 반복된다. 그치?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뭔 되는데 뭐 하는데 과거 역사 설명하는데 미래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해. 두 번째, 장기적인 변동을 설명하는데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 못해. 됐니? 자, 그 다음에 뭐 또 써있지? 운명론적 관점이다. 그치? 숙명론적 관점이다. 이 말 써있지? 이게 무슨 소리였지? 운명론적 관점이다가 무슨 소리였지? 요번에 너네 9월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저거 어떻게 나왔지? 자, 내가 들어. 내가 너네한테 이거 설명했잖아. 에이, 문제 풀어주면 설명했는데. 내가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 봤다고? 암벽 등반하는 영화를 봤다고. 어떤 암벽 등반가가 나오는데 이 암벽 등반가가 어떻게 하다 사고로 왼손가락 검지 두 마디를 잃지. 손가락이 없으면, 왜냐면 암벽 등반이라는 게 그 진짜 좁은 바위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손가락이 이 악력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야.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암벽 등반을 해? 자, 그러면 니네 같으면 어떤 선택할래? 손가락이 잘렸어.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 더 이상 암벽 등반은 안 되겠구나. 이게 신의 뜻이라면 다른 직업 찾아봐야지 뭐. 이게 운명론이라고. 이게 숙명론이라고. 근데 이 영화 속에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지? 손가락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해내지. 굴복하지 않지. 운명을 이겨내지. 그래 안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죽음이 찾아와. 그럼 얘는 이러지. 죽을 때가 됐구나. 자, 절 데려가세요. 이런 거라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 극복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 시도를 하지 않아. 그렇지.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를 간과해?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 자율적인 측면, 이게 운명론적 관점의 뜻이야. 인간의 능동성이나 자율성을 간과한다. 그치? 운명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 얘네? 요번에 요 문장이 나오잖아.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간과하는가? 그치? 그럼 이건 숙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관점? 자, 운명론, 순환론의 특징이란 말이야. 됐어? 요 뜻이야. 숙명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능동성이나 자율성을 간과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거기 보면 사회변동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랬는데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기술결정론, 문화결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결정론, 문화결정론은 뭐냐면 기술결정론은 물질 문화의 변동이 모든 변동의 근원이다 뭐 이런 거고 문화결정론은 정신문화 생각의 변화가 모든 변동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문화결정론이거든. 뭐 이거는 뭐 그냥 국어 문제니까 혹시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여기서 나올 건 진화론, 순환론 나와. 그치? 기술결정론, 문화결정론 이건 안 나와.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문제 봐봐. 내가 숙제를 내줬잖아. 그럼 이제 봐. 1번에 2번이랑 1번에 4번 선지 한번 가봐봐. 뭐라고 돼 있어?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이가 그럼 누가 했어요?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인가? 그럼 누가 있으냐고? 둘 다 예스지. 둘 다 예스지. 그 다음에 4번. 일정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그럼 누가 예스야? 둘 다 예스지. 공통점이라고. 됐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있지. 미시거시. 이건 진화론, 순환론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미시것이 나오면 답 아니야. 알았지? 미시것이 나오면 답 아니야. 자, 2번에 5번도 마찬가지. 기술 발전에서 변동의 주 요인을 찾는다. 그럼 이건 기술 결정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기술 결정론이 아니거든. 날리면 돼. 자, 혹시 여기서 뭐 질문할 거 있어?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4번 문제. 그림은 사회 변동에 대한 관점 A, B와 그에 대한 특징, 가나다를 연결한 거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자, 그랬는데 뭐 이건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2번에 있지. 이거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근대화론의 이론적 근거 그러면 이제는 안 나와 이거. 근대화론의 이론적 근거는 진화론이거든. 근데 안 나와. 이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다음에 3번에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래? 단선적인 여긴 진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진화론인데 진보란 표현 싹 빼잖아? 그럼 단선론적인 변동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한 뭐야? 단선론적인 변동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진화론이야. 단선론적 변동론. 그치? 됐지? 자, 그 다음에 6번에 2번 같은 거나 3번 같은 거 있지. 6번의 2번 선지는 그냥 갈등론적 관점이고 6번의 3번 선지는 그냥 기능론적 관점이거든. 이런 건 답 아니야. 진화론, 순환론은 기능론, 갈등론이랑 아무 관계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 8번에 3번 선지 있지. 한번 읽어봐봐. 뭐라 되어 있어? A, B 모두 사회 변동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이 나타남을 인정한다. 그럼 누가 S야? 성장과 발전이 나타남을 인정하는 이론은? 둘 다 S지. 진화론, 순환론 모두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잖아. 그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한다 그러면 둘 다 S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질문 좀 있더라. 7번으로 한번 가볼래? 자, 이게 뭐야? 진화론이잖아. 진화론을 비판해야 돼. 그럼 이런 거지. 진화론은 모든 사회는 똑같이 변한다고 주장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회가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자면 진화론의 주장이 이거잖아.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진화되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어땠어? 우리나라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가 없고 그냥 자본주의. 중국은 어땠어? 중국은 원시공산제, 노예제,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더니 자본주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동일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가짜지. 그치? 그래서 진화론은 다양한 변동 현상 설명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거든. 자, 또 진화론은 뭐가 뭐보다 우월한 사회다 이렇게 전제해.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다를 전제해. 그럼 이제 비판해야지. 어떻게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보다 우월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7번은 진화론의 특징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기억, 대립 갈등. 이건 이제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 내용이지. 진화론에 대한 비판 내용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사회변동 설명이 유용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다 설명하고 장기, 단기 다 설명하니까. 세 번째, 그래. 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과거보다 현재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우열이 어딨냐고. 야, 너는 현재를 과거보다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현재가 과거보다 우월하다고 단정 있지. 그 다음에 지나친 단성론적 변동론으로 다양한 변동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 길이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변동 현상을 설명 못하지. 그치? 됐냐? 혹시 질문할 거 있냐? 없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봐. 166페이지. 오늘 진짜 마무리 들어간다. 5분 진짜 5분 순삭 총정리. 이거는 어차피 출제 경향이 그냥 올해 갑자기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EBS나 다 뭘로 내?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문제로 내. 일반적인 특징 비교하는 거. 그치? 근데 6월달에 9월달에 뭐 나왔어? 정보사회 비관론 나왔다고. 정보사회 비관론. 정보격차라든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는 실제로는 출제가 됐었지.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이건 안 나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거? 아니야. 나와도 할 말 없어. 자, 그럼 간단하게 시작해보자. 농업사회 몇 차 산업 중심사회? 1차 산업. 1차 산업이 뭐야? 농업, 임업, 광업. 그치? 그럼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가 뭐야? 토지. 토지 노동력인데 노동력은 따로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 항상 중요하니까. 토지. 두 번째, 산업사회 몇 차 산업 중심이야? 2차 제조업 중심.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지? 자본. 그러면 정보사회 몇 차 산업 중심이야? 3차, 4차 산업. 3차 산업이면 서비스업, 4차 산업이면 첨단 기술 산업.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야? 지식, 정보, 기술. 그치?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자, 물건 어떻게 만들어? 산업사회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한 가지 종류의 물건을 10,000개 만들어. 그럼 정보사회에서는 물건 어떻게 만들어? 100가지 종류의 물건을 100개씩 만들어서 10,000개 만들어. 왜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왜 얘는 소품종 소량 대량 생산이야? 왜 소품종 대량 생산한다 그래서 산업사회?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자, 생산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지. 반면 정보사회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이 생산에 반영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건 마치 뭐랑도 비슷하냐면 대중매체에서 일반성 매체는 생산과 소비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양반세 매체는 왔다 갔다 하니까 생산과 소비가 결합되지. 자, 물건 생산에도 똑같아. 자, 산업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회야. 반면에 정보사회는 소비자의 의견이 생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다고 표현해. 그치? 그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유야. 자, 그 다음에 너네 아까 우리 진화론 방금 얘기했는데 진화라고 하는 건 복잡해지는 게 진화라 그랬어? 단순해지는 게 진화라 그랬어? 진화는 복잡해지는 거야? 단순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게 진화라 그랬잖아. 자, 그럼 유통단계, 유통구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면 복잡해져, 단순해져? 유통단계, 유통구조는 단순해져. 반대라 그랬잖아. 유통구조는 반대야. 단순해지는 게 진화야. 유통구조는. 유통이 뭐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이 유통이야. 그런데 정보사회에서는 무슨 상거래? 전자상거래. 그러면 가상공간에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1단계 거래가 이루어지지. 택배를 통한. 그치? 자 그래서 유통은 단순해지는 게 진화다. 그거 까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 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그럼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순서대로 나열하면 누가 1등이야? 농업, 정보, 산업. 농업이 왜 1등이냐면 인구의 90%가 농사 짓는데 자 농업사회에서는 집 앞에 논이 있고 밭이 있으니까 인구의 90%가 가정과 일터가 붙어 있거든. 정보사회는 왜 2등이냐?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지. 근데 재택근무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 일부 재택근무하고 또 대부분은 또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좀 높아지긴 하지만 농업사회만큼은 아닌 거지. 자 꼴찌 산업사회지. 왜? 산업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돼 있어. 공장 회사가 직장이거든, 일터거든. 그럼 나는 집에서 출근이라는 걸 해야 돼. 그리고 퇴근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가정과 일터가 떨어져 있어. 자, 그래서 나타나는 인구이동의 특징이 뭐냐면 농업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사를 다녀, 이사를 안 다녀. 이사를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이동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대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산업사회는
공장이 생겼는데 회사가 생겼는데 그건 전부 다 도시에 생겼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근데 시골 살아. 그럼 시골에서 어떻게 출퇴근이 돼? 어디 가야지? 도시 가야지. 무슨 양도? 이초양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정보사회는 야,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나 뭐 안 해도 돼? 출퇴근 안 해도 돼. 내가 서울 사는 이유는 출퇴근하려고. 근데 출퇴근을 안 해도 되면 외곽 지역에 살아도 되지? 시골에 살아도 되지? 주거지의 교회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료제 비중 순서 한번 불러봐요. 관료제 비중. 관료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사회는 산업사회. 2등 정보사회. 꼴찌 농업사회 이렇게 되는 거다. 왜 정보사회가 2등이냐면 정보사회라고 해서 모든 조직이 탈관료제화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농업사회가 왜 꼴찌냐면 관료제는 산업사회에 등장하기 때문에 농업사회는 관료제가 아예 없었거든. 그래서 관료제의 비중은 산업, 정보, 농업수입니다. 그 다음에 너네 관료제의 특징 알지? 야, 관료제는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수직적. 분권적이야, 집권적이야? 집권적. 상향식 의사결정이 나타나, 하향식 의사결정이 나타나? 하향식 의사결정. 그치?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 조직이지. 그럼 방금 얘기했던 집권적이며 수직적이며 자 하향식 의사결정이 나타나고 경직되어 있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산업사의 특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이런 거는 관료제의 특징은 산업사의 특징이야. 반대로 탈관료제는 수평적이고 분권적이고 상향식 의사결정이 나타나고 유연하지. 그러면 그 특징은 정보사의 특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 거기 대면 접촉 비중 이런 거 나오지? 자, 그럼 직업의 동질성 순서대로 불러봐.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사회. 농업, 산업, 정보순이지. 면대면 접촉 비중 순서 불러봐. 면대면 접촉. 농업, 산업, 정보순이지. 그러면 면대면 접촉이 반대말 비대면 접촉. 그 다음에 자 직업의 동질성이 반대말 직업의 이질성 또는 직업의 다양성. 그럼 직업의 다양성은 정보, 산업, 농업순이지. 비대면 접촉 비중 역시 정보, 산업, 농업순이지. 근데 비대면 접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들은지 알아? 피상적 인간관계 써봐봐. 피상적 인간관계. 피상적 인간관계가 무슨 소리인 것 같아? 껍데기만 보는 관계. 껍데기. 됐어? 피상적 인간관계가 제일 높은 사회는 정보, 산업, 농업순이지. 자, 그 다음에 익명성. 익명성이 뭔지 알지? 익명성이 가장 높은 사회는 정보, 산업, 농업순이지. 그 다음에 사회변동 속도도 정보, 산업, 농업순이고 시공간적 제약은 농업, 산업, 정보. 그치? 정보 사회로 갈수록 당연히 시공간적 제약은 당연히 줄어들지. 그 다음에 우측 귀퉁이에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농업, 정보, 산업.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산업, 정보, 농업. 관료제의 비중 산업, 정보, 농업. 그 다음에 1차 산업의 비중 농업, 산업, 정보. 2차 산업 비중 산업, 정보, 농업. 그치? 3차 산업 비중 정보, 산업, 농업. 됐어? 뭐 이런 거. 됐어? 이런 거 알아두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조금만 하고 또 쉬자. 자. 너네 정보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좋아질 거다? 낙관론. 나빠질 거다? 비관론. 그러면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 비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거야. 자, 6월달에 나왔던 건 정보격차. 그 다음에 9월달에 나왔던 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 자, 그러면 그냥 요거 딱 한마디만 하고, 그치? 좀 쉬었다 가자. 그치? 자, 봐봐. 정책 측면에서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거의 개인적인 생각 물어보는 거야. 이건 답이 없어. 제시문이 뭐냐에 따라 답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거든?
근데 이거야 되게 간단해. 야, 우리가 지금 정치 어떻게 하지? 대의민주 정치 하거든? 왜? 우리 바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300명 뽑아가지고 우리 대신 정치하게 시켜놓은 거잖아. 그치? 어? 왜? 우리가 직접 정치 못하니까. 우리가 수많은 정책을 일일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정보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해지지. 전자투표, 전자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들이 강화될 수 있지. 옛날에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자, 위정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어떻게 알릴 거야? 근데 지금은 글 쓰면 되잖아. 그렇지? 너네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청원 있잖아. 청원도 할 수 있고 신문고도 신문고 제도도 있다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했다. 아니면 내가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거기다 글 올리면 돼. 이거 좀 나쁜 거 같고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전자민주주의라고.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들이 강화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훨씬 더 활발해지겠지. 두 번째, 봐봐. 너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결국에는 정보의 독점에서 온다.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했다고. 내가 생각해봐. 뭐 얼마 전에 한글날도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한글날 아니었냐고, 그지? 자, 세종대학교에서 한글을 만드셨잖아. 그 사대부는 한글을 싫어했지. 왜 싫어했는 줄 알아? 한글처럼 쉬운 문자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지식을 얻게 돼. 일반 백성들이 지식을 얻게 돼. 그럼 지식을 얻게 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대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원래 지식은 독점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정보사회에서 그럼 지식의 확산, 정보의 확산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정보가 분배된 만큼 권력도 분산되는 거야. 그치? 민주주의가 더 발달할 수 있겠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어? 권력이 분산되면 독재는 하기 힘들어지지. 이거 좋다는 얘기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거든. 어떤 측면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 오늘 저기 코로나 확진자 몇 명? 국내 확진자가 41명이고 해외에서 들어온 게 뭐 8명인가 그래서 49명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그치? 되게 많지. 무섭지. 그래. 그럼 좋아. 질문. 오늘 프랑스 있지? 프랑스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확진자 몇 명인 줄 알아? 힌트. 300? 3만 명. 하루 3만 명. 우리는 지금 누적 확진자도 3만 명이 안 돼. 2만 5천 명이거든. 누적 확진자가. 근데 프랑스는 오늘 하루만 3만 명. 미국은 5만 명. 인도 7만 명. 독일 1만 5천 명. 이런 식이야. 그래서 독일 있잖아. 1만 명 나왔다고 좋아해 막. 우리 1만 명이야. 프랑스 너네 방역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3만 명이 뭐냐? 이러고 있다고 얘네들. 어? 우리나라 진짜 100명만 넘어도 막 어떨 줄 몰라 하고 막 그치 이러는데 걔네들 막 3만 명, 5만 명이야 막. 장난 아니야. 그치? 브라질, 인도, 지금 미국 뭐 난리도 아니야 걔네들. 5만 명, 7만 명이야. 하루 확진자 수만. 그냥 뭐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 그럼 방역을 되게 잘하는 거잖아. 방역을 왜 이렇게 잘하냐? 걔네들은 왜 못하냐? 그렇지. 역학조사를 잘해서거든. 역학조사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확진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지? 내 동선 다 따라다니지. 내 동선을 어떻게 알지? 내 핸드폰 보면 다 나오지. 그래서 어떤 기지국에서 내가 전파를 받았었는지가 다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나오고 그럼 CCTV 보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카드를 썼고 그럼 누구를 만났고 뭘 먹었고 그럼 그 시간에 그 식당에 있던 사람은 누구고 다 찾아낼 수 있거든. 얼마 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내 코로나 확진자인데 갔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게 비만 전염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감염되는 거지. 밀접 접촉하지 그러면 스쳐 지나간 사람들 감염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이제 감염자야. H를 한 거야. 지나가는 과정에서 얘랑 나는 모르는 사이인데 H를 한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감염이 이루어지지. 그걸 CCTV로 잡아내 우리나라가. 이런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그걸 걔네들은 왜 못해?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만큼 IT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어. 우리나라가 짱이야, 이건. 두 번째, 걔네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왜? 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동선을 막 쫓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뭐일 수도 있어. 그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그게 더 무서운 거라. 이건 사생활 침해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치? 걔네들은 그게 더 중요한 가치인 거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허락하고 합의하잖아. 내 얼굴만 안 나가고 누군지만 모르게 해라. 그치? 그래서 감염병 예방해라. 이거잖아. 우리 그걸 되게 잘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악용되면 뭐가 되는 거야?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 갖추고 있어?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걸 우리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그걸 나쁜 방향으로 쓰면 뭐가 돼? 인권 침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사생활 침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만 일단 해. 눈들이 불쌍해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고.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또 하자. 자, 또 시작해 볼까? 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경제적으로 낙관론은 뭐냐면 좋아진다지 뭐. 그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그치? 미래 사회에서 자, 사회 구성원들이 뭐 하니? 일하니? 일 안 해. 놀아 그냥. 근데 노는데 어떻게 하고 놀아? 잘 놀아 아주. 예를 들어서 뭐 개 데리고 쇼핑하는 아니 개 데리고 쇼핑 아니 개 데리고 저기 뭐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휴 뭐 저기 뭐 수영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꽃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다 취미 활동해. 생산을 안 해. 왜? 미래는 생산을 이제 컴퓨터가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놀아. 아니 근데 문제는 일을 안 했는데 그럼 일을 안 했으면 돈도 없을 텐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놀아? 그치? 되게 희한하지, 그치? 자, 봐봐. 일단 경제적으로 있잖아. 생산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팩트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비관론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여기도 생산성은 증가하지. 근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생산성 증가의 결과물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나눠 갖느냐 아니면 그 생산성 증가의 결과물을 일부 계층만이 가지고 일부 계층은 못 가지느냐에 따라 이걸 골고루 나눠 갖게 되잖아. 자, 그러면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 일은 안 해도 되잖아. 옛날에 10시간 일했으면 지금 2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거든. 왜? 컴퓨터가 다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여가가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어. 그렇지. 자, 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요번에 너네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처럼
자,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의 구성원만 가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저급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돼. 그러면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양방이 다 존재하는 거야. 이게 선택의 문제야. 너네 왜 그래서 미래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중에서도 왜 그래서 뭐 설국열차 이거 봤냐? 그치? 대충 어떤 건지 알아? 내가 어떤 거냐면 기차가 자 제일 앞칸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어? 겁나 부자들이 타고 있잖아. 근데 뒷칸에 누가 타고 있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타고 있잖아. 그치? 극단적 빈부격차지.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이런 차이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데? 문제가 이거야. 이게 딜레마야. 이 정의가 공정이 되게 모호한 개념이거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실실 웃어요 이거 갑자기. 정의가 공정이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 아니 저기 막 병관이가 한번 얘기해봐. 야 BTS가 군대를 가야 되겠니 안 가야 되겠니? 우리 병관이는 군대 가 안 가? 가야지 그지? 멀쩡하니까 넌 가야지. 너 1급 나올 거야 그지? 빼박이야 너 무조건 군대 가야지. 그럼 BTS는 군대를 가야 되겠니 안 가야 되겠니? 가야지. 그게 공정이니까 다 가야지. 그게 공정이잖아. 자 봐봐. 기존의 공정은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야 얘는 일을 열심히 했어. 노력도 했고 능력도 있어. 근데 얘는 일을 안 했어. 노력도 안 했고 능력도 없어. 그럼 당연히 똑같이 나눠주면 그 말이 되냐? 아니 능력 있고 노력한 사람한테 더 많이 분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 분배해야 그게 공정한 거지. 그게 공정이지. 그게 정의지. 아니야? 맞잖아. 그치. 자 그럼 봐. 내 얘기 들어봐. 정보사에서 그렇게 분배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우리 9월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처럼 소수의 사람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 그럼 걔네들은 사회 기여를 많이 하겠지. 그럼 많이 분배받아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그럼 당연히 못 받아가거나 아주 조금만 분배받아가겠지. 그럼 뭐가 나타나? 빈부격차. 어때? 열심히 한 놈한테 많이 주고 안 한 놈한테 안 줬더니 정의는 실현됐을지 모르지만 빈부격차는 극심해지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지. 어쨌든 로봇이 자 컴퓨터가 모든 것들을 생산하니까 얼마나 생산의 효율성은 좋아지겠어. 그렇지? 그렇게 얻어진 부를 골고루 나눠주는 거야. 너 생산에 기여 안 했어? 그래도 자 300만 원 가져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아니 생산에 기여하지도 않은 애한테 돈을 나눠준다고. 공정해? 공정하지 않잖아. 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공정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의 기준, 다시 얘기하면 열심히 한 사람 많이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뭐라 그럴까 그 성과를 사회에 뭐라 그럴까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기여를 조금 한 사람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분배하면 정보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성과가 없었어도 노력을 좀 덜 했어도 그 다음에 사회 기여를 조금 했어도 분배를 해야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양방이 다 존재해.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너네 시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범위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치? 커지겠지. 그렇지? 전 세계 누구나 와도 다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장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단점은 관계의 폭은 넓어지는데 뭐 피상적 인간관계, 껍데기만 만나는 거지. 그럼 무슨 소외? 인간 소외 현상.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또 사회적으로 너네 전통사회, 농업사회나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야 남녀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했지. 여자가 위였어? 남자가 위였어?
남자가 위였지.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이유는 되게 굉장히 간단해.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리는 사회였으니까. 왜? 남자의 물리적인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렸으니까. 근데 정보 사회는 물리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아니거든. 이거 쓰는 사회거든. 그러면 이거 쓰는 거에 있어서 여자도 남자 못지 않잖아. 그러면 여자도 남자만큼 사회기여하잖아. 그러면 여자한테도 권력이 생기잖아. 평등해지는 거라고. 또 봐봐. 노인들도 마찬가지야. 노인들도 물리적인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었던 거야. 그런데 정보사회에서는 이거 쓰는 사회거든. 장애인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하니까 물리적인 힘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정보사회는 이거 쓰는 사회거든.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들의 권리가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낙관론이 되는 거라고. 반면에 그치?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이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향상될 거다. 이런 것들이 낙관론이라면 또 비관론 중에 또 뭐 있어? 그치? 나쁜 정보가 유통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됐어? 뭐 이런 장단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건 있잖아. 어차피 국어 문제야. 어차피 국어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 문화적으로. 정보사회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저기 파푸아 뉴기니나 가나나 튀니지의 대중문화 즐길 수 있어 없어? 있어. 맘만 먹으면. 왜? 다 소통되니까. 왜냐면 튀니지 애들도 트위터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걔네들도 인스타그램 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랑 친구 맺기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뭐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치? 영화도 공유할 수 있고, 드라마도 공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그치?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공유될 것이다. 이게 장점이 된다면 단점은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우리가 왜 튀니지의 대중문화를 봐?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선진국의 문화가 후진국으로 일방적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양한 문화가 공유될 거다. 그게 자 긍정적인 측면의 낙관론이라면 특정 국가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강에 있어 약에 있어. 지금 강자의 위치에 있거든. 그래서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지금 열광하는 중인 거잖아. BTS 지금 1등 하고, 블랙핑크 2등 하고,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의 제국주의는 내가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강제로 뺏어오는 그런 거였거든 제국주의가. 근데 이 문화제국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물리적이지가 않아.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이 돈 내고 가져가는 거야. 자발적으로 돈을 우리나라에 갖다 주지. 이런 게 특징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나쁜 상황은 아닌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지배 종속 관계가 나타나게 될 수도 뭐 있는 거지. 실제로 눈에 BTS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 장난 아니잖아. 너네 그거 알지? 그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트럼프랑 한 판 붙은 적이 있어. 누가? 아미랑 불팽이들이랑 트럼프가 한 판 붙은 적이 있지. 얘기해줬지. 트럼프가 유세를 하는데 유세를 어디서 했어?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돈 내고. 근데 그 예약을 누가 했지? 아미랑 불팽이들이 다 한 거야. 그래놓고 노쇼를 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는 자기 체육관 연설 유세가 표가 다 팔렸어. 콘서트 일주 콘서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 팔려서 와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온 거야. 3분의 1밖에 안 찼어. 아미들이 예약해놓고 다 안 가버렸거든. 왜? 트럼프 인종차별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을 차별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치? BTS는 확인 중인데 우리 같은 그치? 아시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걔네들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벨이 꼬인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거부하고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그래서 완전 개망신 당했지. 왜냐면 트럼프가 딱 연설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쫙꽉 차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딱 보면서 와, 트럼프 인기 좋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주약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그죠? 자기를 좀 홍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꽝이 돼버린 거잖아. 갔더니 텅텅 비어 있고 그거 어떻게 화면에 내보내냐? 쪽팔려가지고 완전히 물 먹고 엿 먹었거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러면 아미를 까야 되잖아. 못 가. 못 가. 왜? 전 세계에 있는 아미와 전쟁을 해야 되거든. 못 가는 거야. 힘이 어마어마하지. 얼마 전에도 왜 그 중국이랑 또 한판 붙었잖아. 어떻게 됐어? 중국 정부에서 바로 꼬랑지 내렸지. 없던 걸로 하자.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대단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너네 오늘 미리 숙제를 내주자면 끝까지 다 풀어와. 도표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자, 아, 아, 시작. 15분이야. 이건 이제 잠깐 꺼도 되겠지? 자, 오늘 저희 결석생들은 저기 뭐야? 요거 내가 프린트 저기 맡겨놨으니까 시험 문제 풀어보고 난 다음에 수업 듣고. 자, 8회. 자, 1번에 5, 1번에 5, 2번에 4, 2번에 4. 뭐 여기야 뭐, 그치? 3번에 3, 3번에 3, 4번에 5, 4번에 5, 5번에 5, 6번에 3, 7번에 5, 자,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5. 우와, 오랜만에 다 맞았네. 그치?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자. 쭉 한번 또 역시 총복습. 자, 1번. 이제 뭐 틀릴 문제는 아니잖아. 디귿. 자, 그래서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했어. 이런 건 역할팅 아니야.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어디가 틀렸어? 중거 집단 이다가 아니지. 이었다지. 그치?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었다. 과거형이어야지. 3번. 역할에 대한 보상이란 말은 없어. 무조건 역할 행동이고. 4번. 자, 가족의 1차적 사회기관은 맞는데 의과대학은 공식적 사회기관이지. 정답은 5번. 니은하고 리을 모두 공식적 사회기관이 공식 조직이야. 미음은 비공식 조직이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도 봐.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태어난 가분, 성적이 우수했으나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공식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맞아.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거 정당이잖아. 정당은 2차 집단이고 공식 조직이야. 맞아. 판사, 그 다음에 최고위원 이런 거 성취지위지. 맞아. 자, 리을. 국회. 당연히 공식 조직이지. 그럼 미음은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공식 조직이지. 그치? 정답 4번이고.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여기도. 자, 3번. 3번 문제 보면 이것도 아직 그 저기 질문하는 사람 좀 있었는데 너네들은 아니라고 믿어. 야, 너네 자극점파하고 문화융합 어떻게 구별하지? 야,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어. 근데 다른 나라에서 문자가 들어와. 그래서 그 문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이건 자극점파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문자가 있어. 외국에서 문자가 들어와. 우리나라 문자랑 외국 문자랑 결합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그러면 그건 융합이라고. 그럼 A시기에 나타난 변동은 자극점파야? 문화융합이야? 자극점파지. 그치? 이게 자극점파야. 내가 봐봐. B시기 봐봐. 갑국은 을국으로 정복했어. 그리고 강제로 이식했지. 의복과 두발을. 그 다음에 갑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 을국의 음식 문화가 갑국에서 유행했어.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적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갑국에서도 강제적 문화적분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갑국은 지배자잖아.
지배한 나라가 지배 당한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건 자발이야. 그치? 어? 이거 자발이다. 마찬가지. 시시기도 마찬가지야. 봐라. 을국을 침략한 병국은 을국의 도공들을 인질로 데려가 귀국하여 가마를 축조하고 도자기를 제작하면서 도자기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갖다 강제로 잡아다가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를 발달시켰어. 그러면 이게 강제적 문화적변이야? 내가 강제로 데리고 온 거잖아. 이건 자발적 문화적변이야. 강제 아니야. 그치? 뭔지 알지? 이거 강제로 속으면 안 돼. 어? 자, 그 다음에 D식이 봐봐. 갑국과 을국 모두 병국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을국은 갑국과 달리 자신들의 언어와 재래 문화를 유지했다. 을국이 유지됐다. 근데 갑국과 달리 그럼 갑국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문화 동화된 거지 뭐. 그 다음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을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접한 갑국과 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을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치? 이거 간접전파잖아. 그럼 자 가보자. 1번 A식이 C식이 다 외제야. 그치? 그 다음에 2번 A식의 을국과 병국에서는 문화융합, A식의 을국에서는 자극전파. 그치? 병국에서도 자극전파. 그 다음에 D식이 갑국은 문화동화. 왜? 없어졌으니까. 자기네 나라 재래문화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자, 정답은 3번이지. B식이 갑국, C식이 병국. 그렇지. 이건 자발적 문화적변이야. 자, 4번 간접전파는 E식이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강제적 문화적변을 경험하였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을국은 강제적 문화적변을 경험했고, 그지? 그 다음에 갑국도 강제적 문화적변을 경험했는데 병국은 강제적 문화적변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치? 자, 4번 가봐. 이거 관점 뭐야? 기능론적 관점이지. 그럼 기능론적 관점이니까 1번 분배구조 탓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부족,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고, 2번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인 현상을 강구한다 그랬는데 아니지. 기능론적 관점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지. 기능 갈등 둘 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잖아. 자, 3번. 자, 사회 전체 합의에 기초한 소득 분배 기준은 존재하지. 그 다음에 기능론적 관점에서 균등 분배 정도와 사회 발전 가능성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그치? 반비례 관계지. 그 다음에 이제 상층 자녀의 노력수. 상층 자녀야 내가. 그럼 내가 노력하면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겠지. 왜냐면 내가 상층이니까 세대 간 이동이라 무조건 하강 이동밖에 없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상층 자녀의 노력 정도가 클수록 하강 이동 가능성은 낮아지지. 그치? 정답 5번. 그 다음에 너네 5번 문제는 요건 기억해 놓고. 이건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아. 너네 거기 공식 보여? 여기 나와 있는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구하는 공식. 그치? 뭐 분의 뭐 곱하기 100이야? 남성 평균 임금 분의 남성 평균 임금 빼기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 그치? 이거야. 공식 보여? 그러면 거기 갑곡 2000년 40 나왔지. 그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지수가 40%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100을 벌었다 가정했을 때 여자는 얼마를 벌어야 그 값이 40이 나와? 그렇지. 여자 60번 거지. 됐니? 됐어? 그럼 질문 하나 또 할까? 그럼 남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놨을 때 여자 평균 임금은 60이 되는 거잖아. 갑국 기준으로 하면 2000년 갑국 기준으로 하면. 질문. 그러면 자,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0%다. OX. 2000년 갑국의 경우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0%다. 뭘 고개를 가로줘. 맞지, 이 사람아? 야, 남자가 100 벌 때 여자가 60 번다며. 그럼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비율은 60%지. 뭘 또 아니래. 딴 생각했지. 야, 그럼 하나 더. 여성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OX. 여성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그런 거 나온다고. 방금 내가 제발 고개를 가로젓지 마.
이것도 이거야 이것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 이게 개념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야 거기 40이라는 값이 나타났잖아. 그럼 이건 남자가 100 벌 때 이렇게 해서 40이 된 거라고. 그럼 남자가 100을 벌면 여자는 60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의 비율, 여성 임금의 비율은 60%야. 그러면 자 이게 왜 개념화가 안 되냐고. 남자가 100 벌지, 여자가 60 벌지. 그럼 전체 평균 임금은 얼마겠어? 100보단 작고 60보단 크겠지. 이건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전체 평균 임금은 80이 되는 거야. 왜? 남자가 100을 벌고 여자가 60을 버는데 남자 숫자와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평균 임금은 80만 원이 되는 거야. 됐어? 만약에 남성 근로자가 더 많다면 100쪽에 좀 더 가깝겠지. 여성 근로자가 더 많다면 60쪽에 더 가깝겠지. 하지만 자 남자가 100 벌고 여자가 60을 벌면 전체 평균 임금은 100하고 6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100보다 작은 값에서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60보다 크지. 만약에 자 문제 조건에 이거 주잖아. 다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가 동일하다 이러잖아. 그러면 전체 평균 임금은 80만 원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어쨌든 1번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60%가 아니라 남성 평균 임금의 60%고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커. 됐어? 2번 을국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5년 전과 비교해서 3% 증가하였다. 거기 지금 임금 격차가 3%만큼 줄긴 했어. 근데 그건 임금 격차가 3%준 거지. 임금은 얼마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어. 임금은 몰라. 그렇지. 몇 퍼센트 늘었는지 알 수 없어. 됐어? 자, 그 다음에 2005년, 2015년 병국에서 남녀 간 임금의 차이는 같다. 야, 병국에서 둘 다 똑같이 18%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 남성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기준값이 증가하니까 똑같은 18%라도 자, 임금 격차는 커진 거지. 이거 이해돼? 임금 격차는 커진 거야. 그 다음에 2015년 병국의 여성 평균 임금은 전국 여성 평균 임금의 2배다. 장난해?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치?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2000년 대비 2015년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감소율은 전국이 가장 크다. 자, 잘 봐. 자, 갑국은 40이 32가 돼. 8만큼 변했지. 을국은 30에서 20되고 병국은 23이 18이 돼. 전국은 17이 9가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갑국도 8%만큼 줄었고 전국도 8%가 줄었단 말이야. 근데 비율이잖아.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지? 40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00하고 전국은 17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00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감소율은 언제 제일 커? 전국이 제일 크지. 됐어?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정답 5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 1번 주의해서 알아놔. 다시. 자, 1번. 다시. 요게 40이면 여자는 60 번다는 얘기야. 남자 100 벌 때 여자가 60을 번다는 얘기라고. 남자 임금에 대한 여성 임금의 비율이 60%라는 얘기고, 그러면 전체 임금에 대한 전체 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평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보다 크다가 돼야 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다음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가 동일하다면 전체 평균 임금은 80만 원이 되는 거라고. 80이 되는 거라고. 남자 100 벌고 여자가 60을 버는데 근로자 수가 동일하면 평균값이 한가운데 값이 나타나겠지. 그치? 80이 되는 거라고. 자, 넘어가 봐. 6번. 자, 기능론 갈등론이니까 야, 계층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기능론 아니야?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네. 됐지? 자, 가이는 계층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답. 단 차이가 있다면 보편적이지만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갈등론.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그러면 기능론. 알지? 그 다음에 7번 문제. 내려가봐. 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이잖아. 그럼 너네 거기
B의 비율 구할 수 있어? B의 비율 얼마? 30%. C의 비율 구할 수 있어? 60. A 비율 10%. 근데 이게 피라미드래. 그러면 상중하 그대로 가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부모 세대거든? (10, 30, 60)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 봐. 부모 계층 대비 부모 계층 일치 비율 70%야. 70%. 7. 그 다음에 자 50%야. 15. 30%야. 18. 맞지? 그 다음에 자녀 계층 대비 계층 일치 비율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 50%야. 그럼 여기 얼마야? 14. 맞아?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은 30%야. 그럼 여기 50. 50분의 15 곱하기 100이 30이니까. 그러면 여기 14고 여기 50이면 여기는 36이네. 그럼 얘는 36분의 18 곱하기 100이면 50%겠네. 그럼 기억에 들어갈 값은 50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어? 나머지 이거 빈칸 안 메꿔줄까? 빈칸 메꿔지니 안 메꿔지니? 응? 안 메꿔져? 정말? 진심이야? 자,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여기 만약에 3이 들어가. 그럼 여기 0이 들어가. 그치? 세로의 합이 10이어야 되니까. 여기 0이 들어가면 여기 얼마 들어가지? 18이 들어가.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고 17이 들어가. 안 되네. 그럼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16이 들어가. 그것도 안 되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값은 뭐야? 그치? 여기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조합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너네 안 넣어보면 몰라. 이거 메이드 시키는 건 너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가고 여기 15가 들어갔을 때만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 7이 들어가고 25니까 여기 35 들어가고.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메이드가 되는데? 그렇지. 메이드 됩니다. 자, 그럼 1번. 기억에 들어갈 수치는 50.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은 50 안 넘어. 그치? 40이야, 40.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하강 이동 비율보다 낮다 그랬는데 상승 이동 비율이 더 높아. 그 다음에 상층 보를 둔 중층 자녀의 수. 상층 보를 둔 중층 자녀는 빵이야. 그 다음에 중층 보를 둔 상층 자녀도 빵이야. 그치? 둘 다 빵이야. 그 다음에 중층 보를 둔 중층 자녀 수 15%. 중층 보를 둔 하층 자녀 수 15%. 정답이야, 그래서. 자, 8번. 자, 다음 각국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자, 가구별 구성원 수는 연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눈으로 보잖아? 절대 문제 안 풀려. 그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돼. 그래 봐. 전체 가구 수는 2010년이 70년보다 2배가 많아. 전체 가구 수는. 그 다음에 70년에 비해서 2010년에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은 모두 상승해. 그런데 그 두 빈곤율 간의 격차는 5%포인트로 변동이 없어. 그리고 상대가 절대보다 많아. 그러면 절대를 5%, 상대를 한 10% 놓으면 돼. 5% 차이 나게만.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70년도야. 그러면 2000년도는 2010년도구나. 2010년도는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했는데 그 5%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아무렇게나 증가시켜. 얘 10%, 얘 15%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임의 숫자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 70년 대비 2010년 상대 빈곤 가구 증가율이 보다 전체 가구 증가율이 크다. X. 야, 그러면 기억은 몰라서 X야, 아니라서 X야? 아니라서 X지. 그러면 상대 빈곤 가구 증가율이 더 큰 건가? 뭐 보고 알아? 세 번째 동그라미 상대 빈곤율이 상승했대잖아. 너네 상대 빈곤율 구하는 공식 이 값이 상승했대잖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이지.
그래서 상대 빈곤율이 증가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뭐가 뭐보다 더 많이 커진 거야? 상대 빈곤 가구 증가율이 전체 가구 증가율보다 큰 거지. 그 기억은 X. 두 번째, 70년과 2010년 모두 최저생계비에 대한 중위소득의 비율은 2보다 크다. 자, 그럼 이 조건 하에서 뭐가 뭐보다 큰 거니?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더 큰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예를 들자면 얘가 뭐 한 40만 원쯤 된다. 그럼 얘는 한 50만 원쯤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50만 원이면 중위소득은 100만 원이겠네. 그럼 얘 40만 원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은 40분의 100은 이보다 크네. 그렇지. 이런 얘기지. 동그라미지. 그러니까 디귿 상대적 빈곤가구 중 절대적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어때? 뭐가 더 커? 상대 빈곤에서 절대 빈곤가구 차지하는 비중은 5%포인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치 비율값은 커지지. 그치? 동그라미. 두 가지 빈곤 유형 중에서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가구 수.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가구 수는 5%. 얘도 5%거든. 근데 전체 가구가 2배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2배 더 많지. 2010년도가. 그래서 정답은 5번. 됐나? 그치. 그렇게 푼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치? 자, 거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범위 정도. 당연히 정보사 1등이지. 정보산업 농업이다. 그다음에 10번도. 야, 가가 뭐야? 신문, 나, SNS, 다, TV. 그러면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비율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지. 그럼 읽는 사람의 수는 여성이 더 많아? 모르지. 그치? 여기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총인구 안 나와 있으니까. 여성인구, 남성인구 안 나와 있으니까. 그치? 됐어? 자,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맞았지? 그치?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 한번 쳐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조금 있다가 도표 들어간다. 잠깐 쉬자. 자, 176페이지. 자, 협조하면 빨리 끝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 열심히 넘어가는 거지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자, 176페이지. 봐봐. 너네 이제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들 있지? 임금격차 같은 거. 남녀 간 평균 임금격차 지수 이런 거. 그런 것들 생소한 그 숫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신경 써서 좀 봐줘야 될 거야. 일단 먼저 176페이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도표 문제는 있잖아.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면 도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내가? 1번 제목 보기. 제목에 뭐가 나와 있길래 이 표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제목에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 그럼 뭐가 드러나 있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인지. 그치. 그리고 분자값은 뭔지, 분모값은 뭔지 이런 게 표의 제목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표의 제목에 드러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너는 어차피 도표 문제는 있잖아. 숫자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분자값, 분모값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 분모값이 뭔지, 분자값이 뭔지 뭐 가지고 판단해? 제목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표의 제목을 본다. 왜? 이 표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y축 변수값이 뭔지, x축의 변수값은 뭔지, 그리고 그 두 변수를 합쳐서 숫자를 읽어주는 거.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모분의 모 곱하기 100해서 만들어진 값인지를 추론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론하는 거. 오케이? 그래야
선지에서 물어보는 분모값, 분자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OX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럼 이제 밑에 봐봐. 또 나름대로 새로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다. 자, 봐라. 비율이란. 비율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전체 값에서 부분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공식이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밑에 내가 뭘 써놨냐면, 자, 갑국의, 자,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대수를 적어봤어. 그치? 갑국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몇 대 팔렸어? 350대 팔렸어. 그치? 현대자동차는 300대가 팔렸고, GM은 150대가 팔렸고, 기타 자동차가 200대가 팔렸지. 됐어? 그럼 이제 봐. 기아 자동차 판매율은 몇 퍼센트야? 35%야. 왜? 공식이 어떻게 되지?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봐. 말로 해봐.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뭐 분해? 갑국의 그렇 전체? 그렇지. 판매량. 이번에 분모는 자동차 판매량이야. 그래서 갑국의 전체 판매량 분의 기아 자동차 판매량 곱하기 100 해서 35%. 전체 판매량 분의 현대자동차 판매량 곱하기 100 해서 30%.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밑에 을국도 봐봐. 을국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몇 대 팔렸니? 40대. 현대자동차는 30대. 그치? GM은 20대. 기타 10대 이렇게 팔렸네. 그러면 을국의 기아 자동차 판매율은 뭐 분의 뭐? 을국의 총 판매량 분의 을국의 기아 자동차 판매량 곱하기 100 해서 40%. 그치? 을국의 전체 판매량 분의 을국의 현대 자동차 판매량 곱하기 100 해서 30%. 이런 식인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봐. 갑국과 을국의 자동차 판매 점유율. 그걸 두 개를 갖다 한번 합쳐봤어.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데이터는 없고 그 표만 보는 거다. 자, 갑국에서는 자, 다시 177페이지 첫 번째 표를 보는 거다. 그럼 갑국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35% 팔렸네. 을국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40% 팔렸네. 맞지? 그럼 질문. 기아 자동차는 갑국에서 더 많이 판매됐니? 을국에서 더 많이 판매됐니? 그래, 여기서는 알 수 없지. 그래, 이게 가지고 도표의 기본이잖아. 그러면 하나 더. 자, 갑국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니? 아니면 현대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니? 갑국에서는. 기아 자동차. 이건 크기 비교돼? 왜 되냐? 가로축으로는 안 되는데 왜 세로축으로는 되냐? 간단하지. 가로축으로는 분모가 달라. 그치? 근데 세로축으로는 분모가 같아. 똑같이 갑국의 총 판매량이란 말이야. 그럼 분모가 같을 땐 비율값이 클수록 당연히 절대값도 큰 거지. 이건 정말 기본 아니냐?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 풀 때 봐줘야 되는 게 아까도 봐봐. 남녀간 임금격차 지수에서 조건을 뭘 줬어? 남성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조건을 줬잖아. 그 조건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또 만약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주면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주잖아? 그럼 전체 평균 임금도 구할 수 있어. 남자 100 벌고 여자 60 버는데 자, 남자와 여자 근로자 수가 동일하잖아? 그럼 전체 평균 임금은 80이 되는 거라고. 그치? 그 조건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봐봐. 제목을 좀 바꿔봤다. 그래서 총인구 대비 공공부도 수급자 비율로 바꿔봤어. 2001년도가 있고 2002년도가 있어. 자, 2000년도에 공공부도 수급자 비율은 20%고 2000년도에 공공부도 수급자 비율은 25%야. 자, 그리고 명제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O야 X야? X. OX야?
총인구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조건 줄게 이번에. 조건이 이거야. 총인구는 동일하다. 그러면 5. 그러면 이명제는 5가 되지. 그러니까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이러면 어때?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5. 왜? 비율도 증가했고 분모값도 증가했으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그렇지. X. 왜? 모르니까. 그치?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막 예를 들어서 100가구였는데 50가구로 줄어. 그럼 100가구 중에 20%면 20가구인데 50가구 중에 25%면 12.5가구니까. 그치?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12.5명이니까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100명인데 99명이야. 그럼 뭐 한 명 정도 줄었는데 뭐 그럼 비율이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늘었을 수도 있고. 그치? 얼마나 줄었느냐가 안 나와 있으면 모르지. 그러면 이거면 어때? 전체 인구는 이러면 너네 조건 문제 조건 있잖아. 되게 다양한 식으로 줘. 안 줄 때도 있고 동일하다 할 때도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할 때도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0% 감소했다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자, 증감률이 마이너스 20%야. 총 인구 증감률이. 자, 그럼 어때? 공공부조 수급자는 늘었어 줄었어?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나오면 대충 찍지 마. 어떻게 하는 거지? 2001년도 총인구를 100명으로 넣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서 20%를 감소시켜 보는 거야. 2002년도 총인구로 몇 명이 되는 거야? 80명이라고 넣는 거야. 그럼 100 곱하기 20, 80 곱하기 25 해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100개 중에 20% 20명이고 80명 중에 25%도 20명이지. 그럼 이때는 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치? 그래서 이거 조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표 하나 더 봐봐. 표 보여? 자, 그럼 기아자동차 35% 팔렸지. 을국은 40% 팔렸지. 질문. 기아자동차는 갑국에서 더 많이 팔렸어? 을국에서 더 많이 팔렸어? 알 수 없음? 갑국. 왜? 전체 판매 대수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판매 대수를 표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조건으로 주는 경우고 분모값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지. 그러면 비교 가능하지. 그러면 1000대 중에 35%, 100대 중에 40%. 얼마든지 비교가 되지. 그리고 넘겨. 자, 봐봐.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임의의 숫자를 한번 줘볼게. 임의의 숫자를. 이렇게 한번 줘보지 뭐. 그치? 약간 숫자를 좀 바꿨어. 그치? 우리 교재에 있는 숫자랑 좀 달라. 자, 그럼 봐. 이게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1000대 팔렸다, 100대 팔렸다, 구체적으로 판매된 숫자를 직접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값으로 기준값을 찾게 하는 방법도 있지. 이것도 기준값이 제시되는 사례란 말이야. 뭔지 알잖아. 자, 그럼 봐. 얘가 평균인데 얘랑 얼마 떨어졌어? 1 떨어졌지? 그럼 얘랑 얼마 떨어졌어? 4 떨어졌지? 그럼 평균이 누구 쪽이 더 가까워? 갑 쪽이 더 가깝지? 그러면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지? 분모 크기지.
그러면 뭐가 뭐보다 4배 큰 거야? 얘의 분모가 얘의 분모보다 4배가 큰 거야. 분모가 뭐더라? 정확하게? 갑국의 총 판매량. 갑국의 총 판매량이 을국의 총 판매량보다 4배가 더 많은 거야. 총 판매량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너는 이 값의 분모랑 이 값의 분모랑 같아 달라? 같아. 그럼 이 값의 분모랑 이 값의 분모도 같겠지. 그러면 분모가 얘가 더 4배가 크면 그 평균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 분모가 요거 분모보다 4배가 크면 이 평균은 누구 쪽에 더 가까운 값이겠어? 이쪽에 더 가까운 값이라고. 됐어?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 얘랑 얘랑 얼마 떨어졌니? 3 떨어졌어. 그치? 그럼 얘랑은 얼마 떨어져야 되니? 그치? 이렇게 떨어져야지.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겠니? 그렇지. 여기 5 들어간 거야. 당당하게 5. 이 빈칸 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30인데 평균도 30이면 얘도 무조건 30이 되는 거라고. 얘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갑곡과 을곡 촌평매량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뭘 통해서 추론이 가능해? 평균값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지.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도 기아자동차는 갑곡이 더 많이 판매된 거야? 을곡이 더 많이 판매된 거야? 갑곡이 을곡보다 많이 판매된 거지. 왜? 총 판매량이 갑곡이 4배나 더 많거든. 이게 평균이잖아. 이 평균은 진짜 무조건 출제고. 평균 뭔지 알지? 그치?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이게 조건이거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조건을 저렇게 평균값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럼 평균값 이용해서 나머지 빈칸도 메꿀 줄 알아야 되고 평균값 이용해서 분자값, 분모값 크기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그러면 이 평균값이 내가 봐봐. 이 나라는 A지역과 B지역밖에 없어. 그러니까 A지역의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5명, B지역의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3명, 전체 평균은 3.5명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나왔으면 이제 시작해야지. 자, 얘랑 얼마 떨어졌어? 얘랑 얼마 떨어졌어? 그치? 그러면 B쪽에 몇 배 더 가까워? 3배. 그러면 B지역의 총인구가 A지역의 총인구보다 3배가 많은 거지. 고개 끄덕거리면 틀리는 거야, 이 사람아. 그치? 얘네들 무조건 총인구인 줄 알아. 분모라며. 그치?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네 일상적으로 쉽게 나오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총인구분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분모가 총인구가 아닌 걸 내는 거라고. 너네 그러면 가구당 평균 구성원수 요 5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값인 것 같아? 그게 추론이 돼야 돼. 그래서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저거 추론하는 게 애들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저 5라는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봐봐. 우리 동네 집이 100개가 있어. 근데 사람은 500명이 살아. 그럼 한 집당 평균 몇 명 살아? 집은 100개가 있는데 사람이 500명이 있다고 이 사람들아. 5명. 알았니? 그게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야. 그럼 뭐분의 뭐? 그렇지. A지역 총가구. 3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3배가 많은 건 맞는데 뭐가 3배가 많은 거냐? 총가구가 3배가 많은 거지. 인구가 3배가 아니라. 그치? 가구가 3배가 많은 거라고. 가구가 3배가 많은 거야. 분모가 3배가 많은 거야. 그럼 인구는? 인구는?
이런 거지.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야 B지역의 전체 가구를 300가구로 놔. 그치? A지역의 전체 가구를 100가구로 놔. 근데 100가구인데 5명씩 살아. 그럼 500명. 300가구인데 3명씩 살아. 그럼 900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구는 3배가 아니지. 그치? B지역 인구가 A지역 인구보다 많다. O. B지역 인구가 A지역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X. 됐어? 2배 이상은 아니지. 많은 건 맞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 무조건 전체 인구가 총 인구가 분모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때그때 달라. 에? 그거 잘 찾아줘. 그 다음에 오른쪽 179페이지 봐봐. 스피드 좀 내야 되겠다. 두 번째 비율이 자 부분에 대한 부분 비율이야. 자 너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비율 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거기 쭉 나와 있는 거.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이런 게 있지. 내가 이건 공식 외워놓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 공식 외워놔. 왜? 어차피 공식을 줘. 공식을 주긴 하는데 외워놓으면 훨씬 편해. 공식 보고 풀라 그러면 시간 없어. 이 정도는 외워놔야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노년 부양비 구하는 공식 불러봐.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다르게 얘기하면 부양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15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 유소년 부양비. 그러면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총 부양비는 두 개를 더하면 되지. 그러면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 그렇지? 그럼 다른 말로는 부양 인구분의 피부양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도 얘기하지.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 구하는 공식은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그렇지?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그렇지? 외워놔? 그다음에 이 부분분의 부분 비율의 특징은 뭐냐면 100을 초과하는 값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노령화 지수가 50이야. 그럼 무슨 얘기지? 애들이 할아버지보다 2배 더 많다는 얘기야. 노령화 지수가 100이야. 그러면 애들 숫자랑 할아버지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지.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애들 숫자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너네 이거는 있잖아. 봐봐. 쉽게 가줄까? 그래. 쉽게 가주지. 됐어? 저렇게 데이터 저렇게 딱 2개 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야, 부양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너네 이 문제는 항상 바꿔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데이터 나오지? 그럼 이거는 항상 0에서 14세 인구가 얼마? 15에서 64세 인구가 얼마?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렇게 나오면? 노년 부양비가 30이지? 그러면 뭐가 100이 있다고 봐. 얘가 100이 있다고 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30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게 50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지. 얘는 60이 있다고 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총 인구는 19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총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이런 식으로 60%안 돼. 됐니? 또는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런 거지.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노인 인구,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이상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가? 15% 넘어 안 넘어? 200분의 30이면 15잖아. 그럼 분모가 작아졌잖아. 15 넘네. 그래 안 그래? 노인 인구 비중은 15% 이상이다. 맞는 말이네.
200분의 32면 15인데 분모가 작아졌으면 비율값은 커지는 거 아니야? 그치? 15 넘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꿔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이게 비율의 비율이야. 이거는 나올 가능성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90%? 6월달 나왔지? 9월달 나왔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이건 뭐냐면 비율의 비율이야. 자, 거기 보면 내가 표를 하나 임의대로 만들어 봤는데 표 한번 볼래?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 출생률이 10%, 5%, 3%야. 그러면 출생률이 제일 높은 계층은 상층 아니야? 그러면 출생자 수는 어떤 계층이 제일 많아? 상층이 제일 많을까? 아니.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는 줄 알아? 상층, 중층, 하층에 인구 비율이 나와 있지. 상층은 10%야. 그럼 출생률이 10%면 이런 거지. 상층 인구 10% 중에 10%가 출생자가 되는 거야. 중층은 60%나 돼. 60% 중에 5%가 출생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OX. 출생자 수는 중층이 상층보다 3배 많다. OX. 상층은 10%인데 10% 중 10%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1%야. 10% 중 10%면 1%지. 중층은 60%인데 60% 중 5%면 3%라고. 얘가 얘보다 3배 많은 거라고. 이것만 보면 그치 얘가 더 많아 보이지만 결국엔 이거에 대한 이만큼, 이거에 대한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층 출생자 수가 더 많아, 상층의 출생자 수가 더 많아? 하층 출생자가 더 많아, 상층 출생자가 더 많아? 응? 상층 출생자가 더 많아, 하층 출생자가 더 많아? 하층? 계산해봐, 이 사람들아. 하층은 30% 중 3%야. 그럼 0.9%야. 그렇지? 1등, 2등, 3등이야. 1등, 2등, 3등이야. 너네 뭐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지는 않는데 너네 빈곤 탈출률, 빈곤 진입률 이것도 비율의 비율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015년도가 있어. 2016년도가 있어. 2015년도에 빈곤율은 30%, 비빈곤율은 그럼 70%거든? 그러면 2016년도에 빈곤 탈출률은 20%, 빈곤 진입률은 10% 이러잖아. 그럼 탈출한 애들이 더 많아? 진입한 애들이 더 많아? 이거 보면 얘네들이 더 많아 보이지? 근데 이 빈곤 탈출률이라고 하는 건 2016년도에 빈곤 탈출률이라고 하는 건 전년도에 빈곤했던 애들 중에 해당 연도에는 빈곤하지 않은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 얘네들 중에서 자 빠져나온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 빈곤 진입률은 전년도 안 빈곤했던 애들 중에서 빈곤해진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빈곤 탈출률이 20%면 자 전년도 빈곤했던 애들 중에 20%야. 이 값의 20% 6이지. 빈곤 진입률 10%면 누구 중 10%? 얘네 중 10%야. 7이지. 그치? 빈곤 진입한 애들이 더 많은 거야. 이것도 비율의 비율이지. 그러면 6 나가고 7 들어왔으니까 빈곤 비율 어떻게 됐어? 31% 됐고 비빈곤 비율 69% 됐지. 그치? 이것도 비율의 비율이야. 비율의 비율도 알아두고. 이거는 올해는 지금 안 나왔거든? 올해는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되게 많이 나왔어. 비율의 비율. 되게 많이 나왔다. 자, 또 넘겨봐. 우리가 제 시간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자, 변화율 봐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변화율.
자, 근데 변화율은 구하는 공식부터 다 알아놔야 돼. 자, 변화율 구하는 공식. 자, 변화율 구하는 공식. 변화전분의 변화량 곱하기 100. 그 변화량은 어떻게 나타내? 변화후 빼기 변화전 곱하기 100. 그치? 변화율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실제로 너네들한테 구하기도 한다고, 변화율. 아까 봤잖아. 똑같이 8이 변했어도 얘는 40에서 32가 됐고 얘는 17에서 9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감소율은 누가 더 커? 변화율 구해봐. 변화전이 이거, 변화후가 이거. 그럼 40 빼기 32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고 얘는 17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물론 이제 감소율로 따졌을 때는 더 큰 거고 변화율로 따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20이 더 크겠지. 이 변화율 구하는 것도 실제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변화율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 그치? 잘 나오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 이건 하나는 아까 우리 했던 거. 자, 너네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 어떤 분수값이 증가하는 이유. 아까 썼잖아. 이때 쓰여지는 게 개념이 바로 증가율이야. 변화율이야. 분자 변화율이 분모 변화율보다 크면 비율값은 커지는 거야. 반대로 비율값이 작아지는 이유는 반대로 분모 증가율이 더 클 때 비율값은 작아지지. 이거 아주 잘 물어보고.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적었었던 거. 자, 요건 아니고. 야,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20%에서 25%가 되잖아.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그럼 질문할게. 20에서 25%가 됐어. 그럼 뭐의 증가율보다 큰 거야? 공공부조 수급자 수의 증가율이 총가구의 증가율보다 큰 거야. 그럼 그런 선지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너네 변화율을 또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인구 증가율은 그렇지? 증감률이라고 할게. 증감률은 0%. 그럼 무슨 얘기야? 안 변했다는 얘기야. 그치? 10%, 마이너스 10%, 0%. 그럼 이런 얘기잖아. 2001년도에 노인 인구가 있었는데 2002년도는 10%가 증가했고 2003년도는 10%가 감소했으니까 그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년도는 당연히 2002년도겠지. 그치? 왜냐면 얘는 이때보다 많고 얘는 이때보다 적으니까 얘가 제일 많은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게 얘하고 얘하잖아. 그럼 누가 더 많아? 그렇지. 얘가 1등,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공동 3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너네들이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얘가 2001년도에 노인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해봐. 100명이었는데 10%가 증가했으면 얘는 110명이 되는 거고. 네, 10%, 110명에서 10%가 감소하면 11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 여기가 99명이 되는 거라고. 99명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알지? 이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공공부도 수급자 비율 감소했네? 그런데
이렇게 주는 거지. 총인구 증가율은 10%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어때? 공공구조 수급자는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요거 2%, 10% 정도 감소 딱 했고 여기는 10%가 증가했으면 퉁 아니야? 그렇게 풀면 너네 다 틀려. 알았어? 그렇게 절대 그 너네 머리를 믿지 마. 어? 그렇게 풀면 다 틀려. 어떻게 알았어 이거? (100명) (110명) 10% 증가시켜. 그리고 곱해. 100명 중 20%면 20명이지. 그럼 110명 중 18%면 18, 18. 19.8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9.8명이 돼. 20명 19.8명. 그래서 자 공공구조 수급자 수는 감소하는 거야. 이거 계산해서 풀어야지. 너네 대충 2% 요거 2% 줄고 그러니까 2%니까 이거 20에 대한 10% 줄고 요거는 또 10%가 늘었으니까 대충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지? 꼭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또 약속은 잘 지키잖아. 자, 그럼 너네 다음 주에 이거 다 풀어오고, 그다음에 숙제는 내가 지금 프린트를 하나 더 줄 건데, 요거 내가 다음 주에 많이는 아니고, 도표 끝까지 다 풀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걸 다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풀 거니까 요거 한 20번? 20번 정도까지 풀어와. 이건 최소 20번. 그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어오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야, 빨리 가자. 자.